안녕하세요. 책 덕후 슈미입니다. 오늘 이품 독서할까에서 책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베로니크 두비르의 체리 토마토 파이예요. 저번에 제가 인더준 소개했던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청미 출판사 책이고요. 요거 표지 투표 이벤트 했을 때 저도 응모했었는데 아마 체리 토마토 파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 표지가 가장 압도적으로 뽑혔던 것 같아요. 시니어 주제에 관련된 책을 편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90세 잔 할머니의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술술 읽히면서 인생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베로니크 두비르라는 분인 프랑스 편집자 작가인데요. 이 책 읽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책을 올려드리고 하면 이제 작가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해서 팔로워해서 링크를 친구 추가를 했더니 다행히 또 어떻게 알고 영어로 프랑스어가 좀 짧았는데 영어로 아직 한국 책 못 받았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남겨주셔서 머리 쥐어짜면서 뜯으면서 저도 영어로 답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 제가 이런 책 올리면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는데요. 이 책은 제가 4월 4일 날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읽은 지가 된 책인데 좀 고민을 좀 하느라고 이제서 제가 좀 촬영을 하게 됐고요. 한 3일 동안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완독을 했고, 제가 우선 책 속에서 가장 짧은 한 문장으로 고른다고 하면 혼자 산다고 해서 별다른 것도 없더라. 이 문장을 우선 최고 문장으로 뽑았어요. 워낙 좋은 문장도 많지만 이 리딩 커드에 쓰는 문장은 최대한 짧으면서 임팩트 있는 문장을 고르다 보니까 이 문장을 골랐고요. 책에서 적용학점 3가지는 뭐 유튜브 촬영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주제에 관련된 독서 모임인 노랑 북클럽 선정 도서로 추천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레빈슨 책과 좀 비교하려고 오늘 비교해서 이 책의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부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한번 구성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일개 첫머리랑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지금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일기 형식이다 보니까 날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딱 목차 보자마자 이걸 레빈슨의 사계절론하고 좀 많이 접목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책이랑 같이 한번 오늘은 인생의 사계절 책과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우선 이 책 구성은 지금 일개 첫머리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내 이름은 잔이다, 나이는 90살이다. 상당히 고령의 나이이신데도 여기 책 읽어보시면 상당히 정정하신 어르신이세요. 젊을 때는 키가 163cm였다니까 상당히 키 크신 편이죠. 지금은 이제 작은 축에 속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크신 키에 해당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르신은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고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곱고 얌전하신 듯 하지만 도전을 즐기시는 분 같고, 그 다음에 90이라는 연세에도 운전을 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일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더 이제 안 하게 되시는 상황까지 가는 게 이제 일기에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발 건강을 위해서 페디큐어도 관리가 받는 거 보고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기 앞부분이 소개가 된 다음에 이제 잔 할머니 세상이라고 해서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경로 노선의 이름이 간단한 그림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불어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지명 같은 게 머리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책 아까 그 목차 보면서 레빈슨의 인생의 사계절이 생각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인복지 공부, 전공 공부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선택책도 아니었어요. 선택책도 아니고 그냥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레빈슨 책, 특히 여자에 관련된 인생의 사계절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이제 과제를 했었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데니얼 레빈슨 해서 예일대 교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선은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 저자예요. 먼저 이걸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도 이제 편찬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은 지금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니까 이게 전공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복지 공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책으로 교재로 만든 거라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이 이제 우선 젠더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여성들이 가장 큰 범주로 나눴을 때 가정주부, 그 다음에 경력 여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으로 본 게 아니라 구분해서 봤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젠더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그래서 이대에서 좀 나올 만한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넘겨서 보면 이제 번역자 옹기민이의 말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레빈슨이 이제 연구한 여러 45명의 여자들, 가정주부, 뭐 기업체 재계인 여성 15명, 학문 세계인 15명 해서 골고루 좀 많이 표본을 좀 추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해서 이 뒷부분에 사례와 같이 한번 분석한 결과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줄거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그의 발견에 의하면 놀랍도록 유사한 발달의 시간표 속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삶의 내용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사회와 개개인 속에 등장하는 성의 분리이다. 즉 이거는 젠더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요즘 페미니즘하고도 많이 좀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젠더 나옵니다. 젠더 나오는데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본 연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라이프 사이클은 뭐 존재하는 것인가? 저는 당연히 노인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성인기에도 인생 초기의 발달과 유사한 발달 과정이 존재하는가? 노화라는 개념을 배울 때 퇴화, 노화 이런 좀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생 초기 발달처럼 노년기에도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는 가장 지지하는 입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는데요. 성인기 말고 노년기까지 저는 계속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인생에서 젠더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잔 할머니 일기 속에서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한 할머니로서의 어떤 많은 고민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젠더 의미로도 한번 접목해서 보시면 훨씬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번, 이러한 발달과 성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개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이 책을 읽는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4가지만 읽었지만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깔고 또 책 소개를 하면서 오늘 한번 입품 독서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또 책 보시면 인생 주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인생 주기는 한 해에도 계절이 있고 자연의 여러 측면의 진화 단계가 있듯이 인생 과정에도 계절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작가 노트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맷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기를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 주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봄은 만개의 계절이며 시인들은 청년기를 인생 주기의 봄에 비유한다. 여름은 열정과 무르익는 계절이다. 연장자인 통치자는 겨울의 사자이다. 하루에도 계절들이 있고 새벽, 정오, 석양, 밤의 어두움. 각각은 인생 주기 안에서 그 상대를 가지고 있다. 사랑, 전쟁, 정치, 예술적인 창조, 질병에도 계절이 있다. 처음에는 너무 이게 좀 한전짓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시니어 관련된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인생의 사계절 요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이 부분은 잔 할머니의 일기에서도 좀 많이 나타난 부분이긴 해서 제가 한번 줄을 봐봤는데요. 노년기에는 거의 모든 것이 노쇠해 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보다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삶과 죽음을 궁극적인 단계로 받아들이며 인간 조건에 더 풍요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생 주기의 끝을 향한 마지막 결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접근은 우리 자신이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은 레빈슨의 인생의 사계절, 특히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을 한번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이제 체리 토마토 파이 한번 이품 독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낭독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좀 느껴지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리 토마토에서 이품 독서할 짧은 문장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이 고목 같다. 노인네들도 날씨가 좋으면 슬슬 되살아나고 조금은 푸릇해진다. 한 해 한 해가 예전 같지 않지만 말이다. 화창한 봄날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에는 여름으로 넘어가서 7월 15일 수요일 일기예요. 희한하게도 세월이 갈수록 죽음 앞에서 초연해진다.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조차 그렇다. 사별도 많이 겪어보면 익숙해지는 걸까? 추억에 눈물이 나고 가슴속에는 고독이 점점 더 두텁게 한 겹 한 겹 깔린다. 고독이 우리를 에워싸고 세상과 괴리시킨다. 우리는 마치 두 갈래의 강 사이에 사는 것 같다. 산자들의 강 한 갈래, 죽은 자들의 강이 또 한 갈래. 어쩌면 떠나간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멀지만은 않은지도 모른다. 우리도 차례가 오면 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운 만큼 사별은 덜 슬픈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진즉에 그 길에 들어섰고 그 사람은 단지 조금 앞서갔을 뿐이기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여름이고요. 8월 12일 수요일 일기 중에 한번 이품 독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비워진다. 흡사 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제 시간도 공간도 두려움도 없다. 접이 의자에 누워 여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처럼 내가 거대한 전체에 속해 있음을 절감한 적은 없었다. 바로 옆에 날아다니는 박쥐들의 춤도 이제 무서운 줄 모르겠다. 적막한 침실에 누워있을 때에는 불안하게 들리던 올빼미 울음소리도 나를 잠식하는 위대한 고요 속에서는 한낮 작은 밤의 음악일 뿐이다. 잔할머니의 일기는 중간중간 빠지는 날도 있기도 해요. 여행을 갔거나 많은 손자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먹이고 케어해야 될 때는 며칠 동안 일기가 빠져있긴 한데 이 두께만큼이나 1년의 여에 가까운 일기가 이제 써 있는데 점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죽음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언장이나 뭐 이런 걸 좀 정리하게 되고 장례미사 유지까지 이제 쓰게 됩니다. 사실은 요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별표를 쳐놓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필사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필사까지 했어요. 이게 한번 눈으로 읽고 또 쓰면서 손으로 읽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입으로 낭독해보면 저는 사실 이 글이야말로 이 장례 미사 때 낭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유지야말로 이 책에 이제 잔다 할머니가 얘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일기 중에 지금 시를 한번 썼는데 낭독해 볼게요. 아직 볼 것도 있고 할 일도 있지만 나 이제 떠나니 보내주세요. 나의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눈물로 나를 붙잡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기뻐해 주세요. 그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대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과연 짐작이나 할까요? 그대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었네요.
그대들이 꼭 울어야겠거든. 잠시만 울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슬픔 대신 기쁨을 품어주세요.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니까요. 나는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생은 계속되니까요. 내가 필요하거든 불러주세요. 내가 올게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나는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정답고도 분명한 이 사랑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대도 여기 올 때가 되거든. 나 환한 미소로 마중 나가 우리 집에 잘 왔어요 라고 말할게요. 이걸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상당히 좀 글 자체가 이거 작가가 아무래도 가족의 누군가, 제 생각에는 엄마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자문을 좀 구하기도 하고 옆에서 보았던 것도 느끼면서 쓴 것 같은데, 사실 이 잔나 할머니는 좀 상당히 좀 제가 느꼈던 어르신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졌을 때 상당히 좀 밝고 건강하게 시작하다가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91살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조금 뭔가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하고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고요. 또 이게 제가 예전에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 글을 보면서 또 느끼는 점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노랑북 클럽에서는 벌써 모지스 할머니와 김영석 교수님 책을 벌써 이제 토론을 했고, 아직 이 책은 토론하진 않았지만 프랑스 할머니의 감성으로 이 일기를 썼는데 우리가 과연 이 일기에서 느끼는 점은 또 읽는 독자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느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만약에 선정도서로 선정을 해서 읽을 수 있다고만 하면 올해 안에 제가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체리 토마토 파이가 왜 제목이 나왔는지 제가 안내해드리진 않아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한 힌트를 드리자면 책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도 짧고 굵게 나오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찾아내시는 재미가 좀 쏠쏠하실 것 같아요. 베로니크 드비르의 체리 토마토 파이. 이 책 사시면 또 1, 2장도 나오는데 그 1, 2장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잘 두었다가 적절할 때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체리 토마토 파이 두께는 좀 있지만 어렵지 않고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시고 좀 감동적이고 생각하신다면 엄마, 아빠, 온 가족과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리 토마토 파이 강추합니다.